안녕하세요 여러분, chào các bạn, cô Yul đây, Yul쌤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어 관광 통역 안내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는 베트남이 너무 좋고 베트남어가 너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로 갖고 온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베트남어 관광 통역 안내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이 과정을 맡는 걸 보고 이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기업에서 가르치면서 어떤 분은 선생님 저 한 2, 3년 후에 이 자격증 따서 노후를 대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제가 가르친 분들 중에 실제로 지금은 아예 전향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선 여러분 우리 가이드죠.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물론 패키지를 많이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가이드 분들을 여행하다 보면 많이 뵙게 돼요. 근데 사실 뭐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실망스러웠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지식이 없고 그냥 약간 여행지에 풀어주는 그런 거?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전혀 뭐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가이드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저도 이 과정을 맡은 지 3년이 됐는데 어쨌든 이 과정을 맡으면서 되게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걸 전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이게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일을 꼭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본론은 들어가서 관광통역 안내사란 무엇이냐면요, 한국어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그들의 언어로 우리나라의 자원, 무형 문화재, 이런 문화재들, 혹은 여행지, 문화, 역사 등등을 그들의 언어로 소개해주는 그런 직업을 바로 관광통역 안내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국의 문화재도 한국어로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어 관광통역 안내사는 한국으로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들에게 베트남어로 우리나라의 문화재, 역사, 문화 등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베트남 관광통역 안내사, 그리고 이 시장이 사실 굉장히 요즘 핫합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타 언어권에 계신 분들도 베트남어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고자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외에도 요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 수가 나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한국과 베트남. 베트남 관광객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약 45만 명 정도가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실 공급도 어느 정도 따라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돼 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베트남어 실력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잘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뭔가 어느 정도 이 베트남어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일을 한다라고 소문이 났다 해도 제가 저라는 몸 하나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똑같아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모든 잘하는 그 관광통역 안내사 한 명이 모든 일을 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여러분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이런 고민 공부하면 공부하실수록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먼저 코트가 KOTGA 이렇게 해서 한국관광통역 안내사 협회를 검색해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시험을 응시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성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타이밍이 잘 맞다면 여러분이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게 좀 돈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한테 좋으니까 한번 먼저 한국관광토역안내사협회라고 찾아보시고 거기에서 정보를 받고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단계가 가냐면요. 일단 베트남어 언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언어 자격증이 다 되는 건 아니고 플렉스 베트남어 여러분이 600점 이상을 달성하셔야 돼요. 이게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00점 기준을 여러분이 통과하시면 됩니다. 1000점 만점에 600점입니다. 자, 이 언어 시험 성적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이 응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달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로 1차 필기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거는 9월에 1차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4과목이고요. 관광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이 4과목을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평균 60점을 받으면 마지막 2차 면접을 볼 수가 있고요. 2차 면접은 1년에 또 약 단 한 번 11월에서 12월에 치러집니다. 네, 이때는요 한국어랑 베트남어 모두 여러분들이 시험을 쳐서 여기서 또한 60점, 평균 60점을 여러분들이 오케이를 해야지 달성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한국관광통역안내사,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결국 여러분 국가고시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밖에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트남어가 베이스가 된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베이스가 아예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한 2년 정도는 잡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스트레이트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언어적인 능력을 좀 타고나시거나 내가 정말 여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모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2년을 보고 좀 천천히 준비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플렉스 베트남어부터 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플렉스 베트남은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어 자격증 시험으로서 1000점이 만점이고요. 이거는 보통 베트남어 학과 친구들이 졸업시험으로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베트남어 학과 친구들이 보는 플렉스 베트남어 시험 문제의 수준과 여러분이 보는 시험 문제의 수준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계속해서 응시를 일부러 그냥 경향을 보기 위해 시험을 보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치르는 플렉스 베트남어가 훨씬 더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1000점 만점에서 600점 상향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750점 정도로. 근데 일단 이게 상향 조정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80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좀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서 오면 즉 여러분은 베트남어 실력이 그만큼 탄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면접 공부를 하는 거는 거의 사실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 점수가 800점 이상 그 정도는 달성해야지 내가 베트남어 기초가 조금은 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제서야 회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면접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 점수는 800점 이상으로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게 되게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플렉스 시험은 여러분 300점은 듣기 시험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700점은 독해, 문법, 어휘 여기서 나옵니다. 즉 여러분 듣기보다 사실은 읽기 파트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점수 비중이 크니까. 그렇다고 듣기를 다 버릴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다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냐. 첫 번째는 사실 여러분이 한국관광토역안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양성 과정을 듣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잘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훨씬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거를 추천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기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잠시만요. 자, 먼저는 기초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초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제가 베트남어 뽀개기 네이버 카페에도 이런 자료를 많이 올리기도 하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VSL 책, 이렇게 VSL이라고
호치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2권을 갖고 왔는데 1권에서 2권까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1권, 2권은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 들어도 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탄탄함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다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추천드리는 게 이 책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베트남 언어 발전 발전원? 이렇게 얘기 되나? 이런 곳에서 만든 책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색깔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인터미디에이트 중급 정도고 중급에서 1권이에요. 이게 중급 1권, 중급 2권, 고급 정도거든요. 이 두 개의 독해를 다 공부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외에도 제가 그 사이트에다가 유튜브 사이트 유리TV에다가 베트남어 독해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하노이 대학교에서 만든 책인데 이게 책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올린 내용 그냥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그거로 독해를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독해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지금 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갖고 온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수능 베트남어 문제집만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걸 사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해놓고 아마 한 30문제인가? 이럴걸요? 그 문제를 풀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시간을 잘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푸시는 거 절대 안 되고요. 시간 정해놓고 계속해서 문제를 푸세요. 작년 거도 보고 재작년 거도 보고 2년 전 거도 보시고 문제를 계속 푸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약간 문법 관련해서는 이건 제 책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세요. 저는 물론 저도 이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길 바람으로써 책을 만드는 거긴 하지만 이 책이 여러분 플렉스 정도에서는 이 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 혹은 여러분 어차피 홍보를 해도 여러분이 볼지 안 볼지는 여러분이 결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홍보라고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법 마스터 이게 1탄이고 2탄을 얼마 전에 시원스쿨에서 이미 촬영을 해서 온라인 강의로 올라간 게 있어요. 그건 난이도가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고 난 좀 너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그 외에 선생님 전 ABC 자격증, 인사대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플렉스는 말했던 것처럼 듣기랑 읽기 항목으로 나눠지고, 듣기는 짧은 회화문부터 긴 문단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읽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휘, 문법, 독해 학문으로 많이 나눠진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런 책들 말고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 베트남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독해에서 잘 몰라도, 듣기에서 잘 몰라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의 주요 도시들, 여행지들 이런 것들, 베트남의 공휴일, 베트남의 음식 등등은 여러분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제가 매년 1년에 2번씩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플렉스는 2월이랑 7월에 치러지는데 이때마다 제가 항상 응시를 했고 만점을 받기도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베트남 플렉스에 대한 팁을 영상을 이미 찍었죠? 이 영상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험 팁 잘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둘째. 이제 필기시험, 1차 필기시험. 아까 학개론, 법규, 자원, 국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냥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에 있는 과정을 들으셔도 되고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한국어로 치르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드릴 팁이 없습니다. 저도 그냥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번째. 면접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자, 면접은 한국어, 베트남어 모두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면접관은 3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베트남 분, 그다음 2분은 한국 분이에요. 근데 한국 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베트남 관광통역 안내사로 굉장히 좀 전문가이신 분,
근데 베트남어를 못 하시는 거죠. 중간에 계신 분은 이제 한국인이시긴 한데 베트남 어학과 혹은 베트남 학과 교수님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나머지 한 분은 그냥 베트남 분이십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평균 6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어만 잘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베트남어를 잘함으로써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어로 면접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을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저의 열정을 보고 싶다면 제 과정을 오시면 좋겠지만, 사실 요즘 과정을 수강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면접에서 일단 이 과정을 듣기 위해서 저랑 먼저 1차 면접을 봐야 돼요. 그래서 1차 면접에서 떨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회화 연습을 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오면 제가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보통은 1, 2월에 항상 모집을 하니까 좀 잘 기억을 해뒀다가 생각을 하시고, 3월부터 이 과정은 보통 11월 시험 때까지 쭉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은 이거 짜잔 여러분, 이거 제가 자꾸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책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도 이거 너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힘들게 낸 책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관광 통역 안내사 면접 필습서, 이거를 갖고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독학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 그 영상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혼자 독학을 해보시면 그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은 항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건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며,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알람 설정,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베트남과 관련된 거, 베트남어와 관련된 것도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혹은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Việt Nam như các bạn Việt Nam, nếu mà các bạn Việt Nam có gì mà cảm thấy muốn là hỏi với Yuri á, thì mọi người cứ bình luận ở dưới, comment ở dưới cho Yuri đi. Thế là Yuri sẽ làm một cái bài video clip liên quan đến những cái gì mà các bạn cảm thấy thắc mắc.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밑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ào các bạn.